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31번부터 14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문제 보시면 라테랄 레졸루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장 연관되는 키워드만 찾더라도 정답은 쉽게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C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포컬전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측방향 불행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담낭 쪽을 검사하고 있는데 작은 사이즈의 하이퍼 에코익한 물질이 관찰이 되었대요. 아마도 담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뒤쪽에 쉐도잉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절하면 뒤쪽의 쉐도잉을 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을지 해당되는 보기를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뒤쪽의 쉐도잉을 보다 더 잘 노출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앞전 물질에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로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연관되는 보기 보면서 내용 암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 B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팽창되고 수축되는 변화가 이쪽 앞전 소자에 전기적 신호가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조직 등가 팬텀으로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직 등가 팬텀 내부에 이러한 구조물들이 박혀 있다라고 추가적인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네모난 팬텀 내부에 동그랗고 시스틱한 스트럭처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팬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의 레졸루션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내부에 있는 시스틱한 구조물들이 흐릿하게 보여지는 것을 이 팬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깨끗하게 보여지는 경우는 그만큼 브레닝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어둡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깊은 곳에 보인다면 엘리베이션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슬라이드 시크니스 레졸루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티팩트 파트와 정도 관리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의 팬텀이 언급됐다면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35번은 문제와 해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1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던 패턴인데요. 슬라이드 시크니스가 감소되는 트렌 주소와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두 가지 사이가 안 좋은 거 하나가 있었죠. 정답은 A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지금 본문 문제에서도 여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137번 문제 보겠습니다. 137번 문제는 55번 문제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인터피어런스죠.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 바로 밑에 있는 1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탐촉자의 구조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는 앞전 소자와 스킨 사이에 있는 매칭 레이어, 결합층과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음향 저항 차이를 두 가지, 여기 있는 앞전 소자와 티슈 사이에 음향 저항 차이를 감소시켜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탐촉자의 구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은 꼭 풀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39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커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는 수신 집속과 연관된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송신 집속이 있고 수신 집속이 있는데, 송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낼 때 딜레이를 줘서 집속을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수신 같은 경우는 갔다가 돌아온 신호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집속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에서는 일단 보내놓고 나중에 돌아오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답 D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에코를 그 뒤에 라인으로 딜레이를 시켜서 디텍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문장 표현 자체가 수신 집속과 관계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frequency bandwid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대역폭이 좁았던 것과 넓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역폭이 좁은 것을 하이 Q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Q 팩터가 높은 형태입니다. 반대로 넓은 형태를 Q 값이 작은 로우 Q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을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Q 팩터로 여기 있는 대역폭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에 있는 Q 밸류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